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agreed for the first time that Americans can negotiate lower commissions when they buy or sell their home. 안녕하세요. 얼바인 리얼터 제시입니다. 오늘은 여기 얼바인에 있는 한 공원에 나와 있어요. 날씨도 정말 좋고 하늘에 저희 보면 구름도 너무 예쁘죠. 이게 얼바인의 보통 날씨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쨍하고 떠서 한번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사실은 그 진짜 내용이 뭔지 모르고 제목만으로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부동산 수수료 소송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고서 7월이 되면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 수수료가 없어져서 집을 판매할 때 셀러로서 부동산 수수료가 반으로 50%확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래도 업계 현황을 모르는 경우는 이런 뉴스 제목만 보고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면 For the first time, 진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집을 사고 판매할 때 커미션을 협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전미 부동산 협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커미션은 원래 협상이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기 전부터 원래 커미션은 협상이 가능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이제서야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 부동산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잘못 말했던 거죠. 미국에서 집을 판매하려고 할 때 셀러와 이 셀러 에이전트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이제 리스팅 계약서입니다. 셀러가 집을 판매할 때 셀러 에이전트와 처음으로 사인하는 계약서죠. 이 서류는 캘리포니아 리얼터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로 캘리포니아의 리얼터들이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집을 판매하는 주소랑 누가 판매할 건지 그런 게 적혀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랑 조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수수료 부분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수수료는 셀러와 브로커가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요. 바로 밑에 이제 여기가 그 퍼센테이지를 쓰는 걸로 집값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줄 것인지 정하는데 1, 2, 3번 옵션이 있어서 4%, 5%, 6% 중에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숫자든지 쓰여 넣을 수 있는, 그래서 브로커와 셀러가 협의한 가격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브로커는 에이전트가 소속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얼바인 같은 경우도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진로우나 레드핀 이런데 현재는 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마다 찾아보면 어떤 데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3%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2%, 또 어떤 데는 1% 이렇게 다양하게 그 부동산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러가 이 셀러 에이전트랑 집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6%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6%의 수수료를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50%씩 반반씩 나눌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딱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가 협상을 통해서 셀러 에이전트가 2%, 바이어 에이전트가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셀러 에이전트가 4%, 바이어 에이전트가 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반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언제든지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가 이 계약서를, 집을 팔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 헤드라인이 오해가 할 수 있게, 오해의 여지가 있게 쓰긴 했지만 실제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부동산 수수료는 셀러 에이전트에게 주는 셀러 에이전트 수수료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주는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가 있고, 이 수수료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협상을 해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점을 바로
부동산도 정확하게 집주인들에게, 셀러들에게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반토막이 난다, 50%가 된다 라고 물어보시면 정답은 아닙니다. 바로 정답은 협상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 5% 집을 판매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냈다면 그거를 협상에 의해서 뭐 4.5%가 될 수도 있고 5.5%가 될 수도 있고 또 셀러 에이전트에게 3%를 줄 수도, 아니면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2%를 줄 수도, 이 비율도 자유롭게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반드시 잘 알고서 이제 집을 판매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인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 디스클로저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계약을 하면서 디스클로저만 한 수백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집이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지진이 많이 나는지, 이 근처에 상업지역이 있는지, 이 근처에 뭐 군대가 있는지, 옛날에 여기 오염물질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그 디스클로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집을 판매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계약서에 그동안도 이거를 다 협상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만약에 내가 집을 판매해 본 적이 없었다면 이 점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이제 7월이 지나면은 집값이 내려갈 거다라는 기사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7월이 지나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50만 불짜리 집을 판매하는 집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좀 많이 줄여서 안 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집이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셀러는 내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내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150만 불짜리 집이니까 거기에 한 3%라고 하면 한 4만 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2%에서 3%니까 4만 불 정도 되는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안 내니까 이 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내가 150만 불짜리 정도 되는 시세에,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집을 판매할 건데 이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내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150만 불이 아니라 146만 불에 집값을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 가격은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집값이 정해지는 거는 그 동네에 그 비슷한 가격의 집이 조금 나와 있고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오퍼가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세보다도 높게 집값이 팔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같은 동네에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사이즈의 집이 많이 나와 있으면 바이어가 선택의 폭이 많으니까 집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이어 부동산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셀러가 돈을 아끼니까 이 집은 내가 오퍼 가격을 낮춰서 그만큼 내야지 하면 오퍼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집을 한번 팔아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집을 판매할 때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를 이렇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뭐 4%, 5%, 6%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나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7월에는 다들 조금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안 내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나는 내지 말아야지 생각하시고 아마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안 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새 집을 판매하는 분양사를 생각해 볼까요? 이 분양사는 집을 판매하는 셀러죠. 그리고 이 새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바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사는 이 바이어를 데려오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이 에이전트 수수료는 분양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 리세일 집, 그러니까 기존 집을 판매하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주는 것처럼 집값의 한 2%에서 3%의 이 수수료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든 분양사가 이렇게 다 2%에서 3%의 그 부동산 에이전트 비를 에이전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양사들은 예를 들어 한 10군데 새 집을 파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중에 9군데는 이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주는 그런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고 10개 중에 한 1군데 정도 되는 커뮤니티는 이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주는 그 수수료를 뭐 0.5%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분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양사는 에이전트 피를 주지만 그 중에 극소수의 분양사는 주지를 않죠. 자, 그럼 분양사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분양사에 있는 직원들도 이 리얼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리얼터 일을 하다가 분양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판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사 직원도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는 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 밖에서 이 바이어를 데려오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주는 걸까요? 집을 굉장히 많이 판매해봤던 여러 커뮤니티를 여러 지역에 판매해봤던 이 큰 회사가 왜 자신이 본인의 직원들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인데도 이 바이어를 데려오는 사람한테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집을 판매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에 좋은 가격으로 집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거를 아마 경험에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세일 집, 기존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러예요. 셀러인데 이제 나는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는 내지 않겠다. 당연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공짜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공짜로 일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내가 판매하는 이 셀러분이 판매하는 집을 보러 오는 바이어의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퍼를 받는 개수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사는 그 회사가 가장 큰 프로핏을 이익을 낼 수 있게 마케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큰 회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집을 판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집을 빨리 잘 판매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리세일하는 집을 판매할 때도 이 셀러가 돼서 이 셀러 에이전트와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해 볼 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판매하려는 집의 부동산 현황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집이 판매되고 있고 또 수요와 공급 현황은 어떤지를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을 판매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집을 판매할 때는 최대한 많은 바이어에게 내 집을 노출시켜서 가장 많은 오퍼를 받아야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잘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집을 판매하려고 나왔을 때 정말 그 적당한 시장 가격에 좋은 마케팅 방법을 갖고 판매하지 않으면 그 판매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값을 받을 확률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는 단순히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주고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크로, 타이틀, 대출, 홈 인슈어런스, 홈 워런티, 또 홈 어프레이저, 홈 인스펙션 정말 이 집을 어렵게 찾아서 집 계약을 해도 이 에스크로를 열고 나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복잡한 과정이 여러 각기 다른 회사들과 얘기를 통해 진행이 되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해보면 아시죠? 마케팅 부서 있고 재무팀 있고 홍보팀 있고 영업팀 있고 이러면 같은 회사에 있어도 이 팀 간에 서로 긴밀하게 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 맘처럼 다른 사람이 일해주지 않죠. 똑같습니다. 에스크로를 열어서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회사, 홈 인스펙터, 아니면 홈 어프레이저, 아니면 대출하는 회사
다 다른 회사예요. 서로 관계가 없는 각각의 다른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의 직원들이 다 내 맘처럼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 각자 뭐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한을 놓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조화롭게 데드라인에 늦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한 댓글들을 많이 보면 나는 내 에이전트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도움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쓰신 분들 많으세요. 부동산 판매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동산 구매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쉽게 오퍼가 잘 되고 계약이 잘 되고 에스크로가 잘 끝나니까 내 에이전트는 한 일이 없어요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리들이 수면 밑에서 발을 엄청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이 부동산이 부드럽게 끝날 수 있기 위해서 그 뒤에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CPA를 고용할 수도 있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죠. 이거는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에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시간을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부동산 수수료 논쟁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